북한이 이제 주말에 또 우물풍선을 살포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이제 하니까 뭐 살포를 잠정 중단하다가 다시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렇게까지 민감한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각에서는 사실 뭐 대북 그 확성기의 어떤 효용론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분들한테 반론을 드릴 때 우리가 뭘 하는지보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확성기가 의미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고 네.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해 왔는지 그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은 맞네. 예. 저는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대북 확성기의 중단을 요구했었거든요. 실제로 2004년에는 예. 본인들이 그 서해상에서의 도발을 중지할 테니 그 제발 대북 확성기 좀 그만해 달라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 사실 정도로 예. 그 대북 확성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네. 예. 물론 북한도 오늘 뭐 김여정의 담화문을 보니까 그 대남 확성기를 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예, 무슨 내용?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뭐 얼마나 뭐 예. 네, 뭐 넘어와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날래 오라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스피커의 출력에서 일단 큰 차이가 있고 또 그러네요. 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게 확성기거든요. 예. 24시간 틀어놔야 되는데 북한에 그런 전력 자체가 없고 그렇게 뭐 사치 부릴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항상 과유불급을 느끼는 거고요. 본인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하지만 본인들은 손 놓고 듣기만 해야 하는 그런 심리전이 굉장히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겠죠. 네. 특히나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북한군의 어떤 뭐 우리가 100만 명이라고 추산했을 때 한 70만 명 정도가 DMZ 근방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군인들의 상당수는 MZ 세대입니다. 예. 장마당 세대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등학교 때 듣던 남한 뭐 드라마나 노래가 군대에 가니까 쩌렁쩌렁 저쪽에서 스피커로 들려오는 겁니다. 더 파장이 크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증언도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무를 서고 있다가 흥얼흥얼 따라 불렀는데 네. 앞에 있던 선임도 따라 부르더라. 아. 그러니까 이게 노래 가사말을 다 몰라도 사실 뭐 멜로디만 알아도 흥얼흥얼 되는 게 네. 우리 민족 아니 우리 뭐 팝송 들을 때 뭐 가사를 다 알고 듣습니까? 그렇죠. 네. 예. 흥얼흥얼 하는 거잖아요. 네. 또 워낙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네, 네. 음악을.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알게 모르게 사상적인 침투가 북한 군에 만연하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최전방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네. 근무 시간에 나만의 노래나 듣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아 그러겠네요. 또 거기에 병력이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 네. 사람들이 다시 또 고향에 돌아가면은 그 그렇죠. 문화를 다시 또 전파를 시키는 네. 이런 식. 아 그러면 또 우리 그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 내에서도 또 많이 제재를 가하겠네요. 내부에서도 이제 뭐 니네 그거 듣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귀에 들리는 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그게 예. 문제인 겁니다. 예. 듣지 마라라고 했을 때 네. 하루 종일 귀를 막고 있을 수도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들리는 게 30km 전방까지 들리고 날씨가 맑은 날 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좀 고요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예. 더 빠르게 더 멀리 전파가 되는 네. 경향이 있는데 저녁엔 40km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네. 40km까지. 그리고 개성 시내에서 네. 들린다고 해요. 개성 아, 시내에서. 개성 시내까지. 그래서 개성 사람들은 네. 자장가로 이제 저희 그 레드벨벳 노래를 듣는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70년대, 60년대 보면 부산 쪽에서 일본 방송이 잡히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일본 문화가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확성기라든지 이런 USB라든지 이런 드라마 같은 게 많이 전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문화가 퍼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또 기사를 보니까 지난주에 한 단체가 강물에다가 페트병 같은 걸 실어가지고 쌀, 뭐 1달러, 뭐 가요 USB 이런 걸 또 실어갖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도달을 하나요? 그리고 동요를 하는지 북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저는. 제가 평양에 있을 당시에는 네. 그 대북 전단이 평양에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 네,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예, 뭐 전단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게 수거를 해갔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랐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수군수군 되고 있던 그 광경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네. 마찬가지로 그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 네. 북한 당국에서는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남한의 그 괴뢰도당이 괴뢰도당. 네, 예. 이런 어떤 생필품에 독성 물질을 넣어서 첨가해서 아. 어떤 생화학 그런 무기를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예.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들었을 때는 겁이 나지 않겠어요? 네. 뭐 안 줬다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하지만
그게 한 20년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페트병만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예. 쌀이잖아요. 아, 네. 그 그러네. 달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실제 제가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은 예.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민들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네. 실제 그 국경 지역이라든가 혹은 해안선을 따라서 그런 어떤 페트병에 있는 쌀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증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보내는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페트병이 100개가 다 북한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조류에 따라서 일부는 유실되기도 하고요. 그러겠죠. 예. 하지만 그 중에 한 30개 정도만 북한에 당도해도 결국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음.